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 조금 야발이 없는 주제라고 해야 되나? 당신의 목숨 가격 얼마인지 알려드립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목숨에는 가격이라는 게 존재하는가라고 했을 때 존재합니다. 그리고 모든 목숨은 우린 뭐 그렇게 배우잖아. 뭐 이게 동등하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다들 가치 있고 존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게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내가 보기에 모든 목숨의 가치도 다르고 그 중요도도 다른 것 같아. 하나부터 열까지 평등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거든. 그래서 가령 뭐 예를 들면 그렇잖아. 위기 상황에 있을 때 항상 누가 먼저 나가?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먼저 대피를 하잖아. 그지? 그래서 그 이면은 뭐냐 하면 일단은 할배하고 어린아이가 있다 했을 때 할배는 오래 살았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막 할배 그 말이 사생활 됐으니까 좀 갔어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여자는 왜 들어가냐면 여자는 생명을 출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나 이런 데서도 항상 열애받아 왔던 게 그런 이유 때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평등한 건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그러면 그 가격을 측정함에 있어서 그거는 더더욱더 차이가 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왜 갑자기 준비하게 됐냐면 내 저번에 얘기했던 예송 있잖아. 예송이 옛날에 15년 구형을 받았는데 이게 결과가 났더라고. 10년 선고를 받았어. 10년 선고를 받았거든. 그래서 이제는 뭐 이제 레카질보다는 약간 좀 다른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다 보니까 그러면 이 가격이 이게 얼마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가격이라는 거는 결국엔 사람이 죽었을 때 나오는 가격이거든. 그리고 예송 같은 경우는 그 가장을 완전히 밀어버렸잖아. 뒤에서 그냥 밀어가지고 끌고 갔잖아. 그 가장한테 돈이 얼만큼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 그래서 굉장히 좀 야발이 없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근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알아서 나쁠 건 없으니까, 이런 사람의 가격이나 목숨이 어떤 형식으로,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는지, 뭐, 그래서 한 요런 기준으로 좀 가볍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그래 뭐 예송이 뭐 자기 말로는 자기가 되게 국위선양하고 있으니까 뭐 봐달라 이런 얘기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10년형이 떨어졌고 10년이면 내가 보기엔 그래도 많이 나온 거거든. 이게 많이 나온 건데 문제는 앞으로 이제 2심 지나고 나서 또 감형이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모르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제 남겨진 그 아이잖아. 그리고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보게 되면 항상 가장들이 목숨을 잃게 되고 남겨진 아이만 덩그러니 남게 되는데 이 사람이 그러면 이제 얼마를 받게 될 거냐 요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더라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교통사고나 이런 걸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여러분들의 목숨값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보험회사에서 줍니다. 보통 이제 자동차는 책임보험 다 기본적으로 들게 돼 있잖아. 그래서 거기서 책정을 해가지고 목숨값이 나오게 돼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 예손 같은 경우는 뭐 형사합의금이나 이런 게 또 따로 붙게 돼 있으니까 이것까지는 합산하지 않고 내가 말한 건 정확하진 않아. 대략적으로 얘기하는 거라서 대략적으로 이제 뭐 장례비 뭐 하라고 한 500만 원 정도 나와. 한 500돈 나오고 그리고 나이가 젊냐 늙냐에 따라 또 위로금이 또 달라. 65세인가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많지는 않고 한 몇천만 원, 한 5천이었나? 한 그 정도, 한 5천 거기서 조금 더 붙을 거야, 아마. 이건 정확하지 않아. 근데 65세 이하면 또 이제 그게 그만큼이 붙고, 넘게 되면 조금 더 적게 나오고, 이런 게 있거든. 8천인가 5천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중요한 게, 뭐가, 그 사망보험금을 책정되는 가장 기준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가 바로 반영이 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여러분들의 평균 소득이 얼마가 되냐, 이게 무조건 반영이 되는 거야.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가장이 똑같이 죽더라도 나오는 보험 금액 액수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야. 이 사람이 돈이 많이 버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보통 이제 평균 소득을 합산을 하거든. 그래서 평균 소득이라고 하면 자기가 일하고 있는 기간을 아마 한 90일 정도 합쳐가지고 평균적으로 나왔던 급여를 그걸로 이제 환산을 해가지고 이제 65세 정년까지 놓고 그걸로 계산을 때리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다 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3분의 1은 또 제외해서 한 70% 정도로 주게 돼 있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요. 뭐 여러분들이 연봉이 이제 한 9천 정도 된다고 하면 그러면 그 9천에서 3분의 1 제하고 6천만 원을 65세까지 일한다는 그 전제로 사망보험금이 추가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으면 젊을수록 돈이 더 많이 나오게 되겠지, 그지? 30살이었으면 30살이라고 가정했을 때 뭐 이제 35년치 6천 곱하기 35 하면 또 돈이 많이 나오잖아. 그럼 그거 다 합쳐가지고 방금 전 말했던 거랑
뭐 이제 장례비랑 합치고 뭐 추가적으로 형사비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게 딱 합치면 그게 여러분들의 목숨값이 되는 거야. 근데 뭐 보통 사람들 해봤자 평균 소득 해봤자 보통 300 왔다 갔다 하잖아. 300 왔다 갔다 해가지고 실제로 뭐 죽는다고 했을 때는 뭐 이것저것 다 계산해도 평균적으로 한 5억 내외로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5억 내외로 나온다 보시면 되고 안타깝게도 저 그 이번에 예송 사건 같은 경우는 아저씨가 나이가 50세가 넘었잖아. 그러면 또 돈이 많이 안 나와. 일할 수 있는 정년 기간이 그만큼 짧아지기 때문에 더 많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좀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 강원래가 클론의 강원래 있지. 강원래가 현대해상에서 30억을 받아갔거든. 30억. 근데 그 당시 클론 수익이 어마어마한데 왜 30억밖에 못 받아갔냐면 그때도 이제 똑같은 과정으로 그 사망보험금이나 이런 걸 이제 죽지는 않았지만 그 퍼센트 같은 게 있어. 그래서 퍼센트가 아마 70%인가 80% 이래가지고 하반신 마비에 그러면 거의 사망에 준하는 그 금액이 나오게 돼 있거든. 그래서 그 장애 등급 뭐 70% 80% 이래가지고 거의 70, 80 나오면 사망 보험금이 그냥 나온다고 보면 돼. 그래서 뭐 손가락 하나 잘리면 몇 프로 이런 게 다 있어. 그걸 다 합산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때 강원래는 이제 그 보험금을 받을 여건이 됐거든. 하반신 마비에 이래가지고. 근데 그때 왜 30억밖에 못 받았냐면 클론으로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데 당시 강원래는 이제 댄스 가수였단 말이야. 그래서 변호사 측에서 댄스 가수의 평균 수명은 30대를 넘는 경우가 많이 없다고. 그래서 그걸 깎아가지고 현대해상에서 30억 정도 받고 그렇게 끝나게 된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요. 이게 모든 여러분들이 사건 사고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나잖아. 근데 그 보험금이라던가 보상금이 책정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게 여러분들의 평균 연봉이 얼마에 따라 가지고 그게 다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뭐 여러분들이 그냥 뭐 그래 주부들이 그래서 돈이 많이 안 나와. 주부들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나오고 뭐 별도로 뭐 여러분들이 뭐 내 목숨값을 올리고 싶다 그래도 뭐 종신보험 뭐 넣으면 뭐 이제 그것도 이제 올라간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근데 종신보험은 그만큼 또 보험료를 내야 되잖아. 주계약 1억에 한 20년 납이면 지금 한 15만 원씩 더 내야 되거든. 뭐 그런 식으로 내 가지고 뭐 올리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면 일반 주부고 그러면 또 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지. 근데 마찬가지로 뭐 여러분이 뭐 SK나 SOL 이런 데 엄청 다녀 돈이 엄청 많아 그러면 사망금 보험도 엄청 팍팍팍팍 올라가게 돼 있어. 그래서 가장 최근에 대기업에서 일어난 산재 사고 중에서 제일 큰 게 현대차에서 사람 한 명 머리가 터져서 죽었거든. 그 시설 관리하는 애인데 그 기계 잘못 들어갔다가 머리가 터져서 죽었는데 그 친구가 내가 현대차 다니는데 들었는데 한 20억 받았을 거야, 그 친구가. 산재 처리하게 되고,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 그러면 그 자녀들은 무조건 현대차 들어갈 수 있게 해줘. 무조건 우대해서 그런 식으로 쇼부를 치는 게 있거든. 그래가지고, 그 와중에서도 참 되게 안타까웠던 게 우리가 그 사건이 좀 나름 시끄러웠거든. 근데 이게 또 현대차에 있는 직원 있고, 그래가지고 얘기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그 남자 결혼은 했나? 애는 있나? 이것부터 물어보는 거니까 애가 2명이 있다고 들었거든. 그 애가 미취학 아등이 초등학교를 안 간 2명인데 야 그거 어떡하나 돈은 많이 나오나 근데 돈은 한 20억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나중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 야 그래도 참 다행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남자들이 제일 불쌍한 게 이거 죽어도 죽은 사람 걱정해 주는 게 아니라 가족들 걱정밖에 안 한다니까 남자들끼리 모여도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돈 많은 버는 사람이 돈 많이 버는 사람 결혼해야 되는 뭔 일이 생겨도 그게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씁쓸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내가 항상 한 얘기 중에서 돈 많은 사람 건들지 말라는 얘기 제일 많이 하잖아. 돈 많은 사람 건들지 말고 그보다 더 무서운 애들이 이제 권력 있는 애들을 절대 건들지 말라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싸움이 난다고 해도 예를 들어 이제 뭐 유튜버들 요새 뭐 야차로 우림이 많이 붙잖아. 똑같이 야찰로 하더라도 빡쳐가지고 이 새끼가 고소를 때렸어. 이거 각서 같은 거 안 써놓고 해가지고 고소 들어왔다 치자. 똑같이 다쳐도 달라요, 여러분. 똑같이 다쳐도, 똑같이 이게 눈티 밤탱이 되고, 똑같이 팔 부러지고 이래도 금액이 다르다니까. 야, 퉁치고 끝내자. 이거 안 됩니다. 왜? 돈 많이 버는 놈은 한 달에 1억씩 벌잖아. 한 달에 1억씩 버는 놈한테 여러분들이 이제 그 1억에 준하는 걸 돈을 돌려줘야 돼. 상대방 치료비 다 여러분들 내는 건데 그 1억에 또 이제 손배가 들어가게 되는 거야. 한 달 동안 일을 못했으니까 반대로 그 1억인 놈은 여러분들은 뭐 300, 400 보면 거기에 대해서 주면 되니까 딜 교환 자체가 되지가 않습니다. 애초에.
그래가지고 결론은 돈 많은 놈들 건드리지 말고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남자들은 참 많이 힘들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 마쳐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 재밌는 얘기가 아니구나. 입에 붙어가지고 다음에는 뭐 조금 더 뭐 내가 보기 좀 재밌겠다 싶은 흥미가 있다 싶은 그런 걸로 한번 또 적당히 기분 나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얘기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라시아 이 새끼 복돌이 막판에 왔어. 우리 복돌이